자, 현실적인 개장은 또 임박했습니다. 지금 호가는 상당히 거칠은 편인데 우려와 이제 걱정이 섞여서 들어오는 호가겠죠. 자, 경계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분석 전문가 한 분 더 오셨고요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호가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. 개장 8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하창환 본부장의 코멘트를 먼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뭐 일단은 뭐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오미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사실 이제 코로나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진단키트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때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의 장기화가,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못 갔는데 이렇게 변이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, 그리고 스파크 변이가 이번에 32개인데 네. 이게 이제 침투할 수 있는,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의 백신이 사실 얼마나 이제 또 효능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, 뭐 물론 이제 임상이 백신 같은 경우 4상까지 있지만 전부 다 하진 않겠죠. 이전에도 뭐 2상 정도까지만 했으니까. 그래도 그 기간까지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약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. 그럼 만약에 이번에 있었던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면 또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수요도가 또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단키트가 뭐 경쟁도 심해지고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처음보다는 단가 자체는 많이 싸졌습니다. 근데 판매되는 양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해보다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뭐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감염 자체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, 저는 이게 약간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좀비 영화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좀비 영화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비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이 변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잡으려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네. 사실 이게 단기간에 뭐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벌써 2년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단키트들의 성장성이 지금 끝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, 뭐 주가 자체가 그렇다고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처럼 엄청나게 또 높아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나 뭐 실적으로 보면 바이오 쪽에 속하는 이 섹터가 PER로 보면 정말 낮거든요. 그래서 그런 네. 섹터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시세는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추가적인,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으로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, 근데 일회성으로 잠깐 단발이면 좋겠지만 네. 그건 우리의 이제 이상일 뿐이고 그렇죠. 조금은 예의주시해야 된다. 이래서 진단키트 네. 쪽 기업들, 뭐 네. 수젠텍을 하시려고 오늘 하셨다고 아까 네.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진단키트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진단 쪽으로만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시장 자체가 전 세계니까 당연히 단연 독보적으로 그걸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기타 체외 진단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연 뭐 8에서 13%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, 최근에 뭐 암이라든지 뭐 알러지, 수젠텍 같은 경우는 알러지 진단키트, 그리고 이제 뭐 치매라든지 그다음 결핵 네. 관련된 부분에서 또 위드 코로나 섹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기타로 뭐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뭐 기타 이제 대장 역할을 항상 해왔던 뭐 시젠이라든지, 근데 이번에는 PCR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신속 자가 진단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치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창환 본부장의 기업은 따로 준비된 게 있어서 이거는 개장 후에 보셔도 될 것 같아서. 네. 자, 이제 개장 분위기 접상 봐야 됩니다. 지금 호가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78포인트, 코스닥은 마이너스 31포인트, 현재까지 개장 지금 한 3, 4분 남았는데요. 이 호가대로 진행이 될까요? 일단 저는 뭐 차라리 그냥 맞을 거면은 지금 맞고 그냥 이 양봉을 뽑아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. 뭐 지금은 어쨌든 거의 80포인트 가까운 좀 이제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미국장과 연동돼서 맞아야 될 매다 한 1, 2% 정도는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시초가에 녹여내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그림이 훨씬 더 시장에는 건강하다, 이렇게 먼저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이 중간 증권가에서 들어오는 코스피 이제 오미크론 변수를 감안한 코스피의 하단 2,800포인트 정도
그러면 오늘 지금 계장가 시가는 2,860이니까 네. 조금 여유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면은 하단이다. 네.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. 네, 네. 뭐 근데 저는 뭐 어렵지 않게 곧 있으면 2,900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은 뭐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바람도 좀 있고요. 근데 지금은 증권사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2,800은 막히겠거니 약간 이런 기지가 돼 희망과 있거니. 예 그런 것들은 좀 얘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네. 종목으로 보면은 다 이제 좀 눈에 익은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.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SD바이오센서 뭐 다 이제 뭐 한 1에서 4%대 강세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이제 분할이 됐죠. SK텔레콤과 SK스퀘어 이렇게 좀 분할이 되면서 SK텔레콤은 좀 주가가 하락하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또 주말 사이에 저기 코인 관련돼서 또 SK. SK스퀘어 스퀘어. 같은 그럼 경우가 뭐가 연관이 되나? SK스퀘어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네. 이제 NFT와 또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좀 투자를 했다. 텔레콤 예상 체결가는 좀 애플 저 뭐죠? 네, 분할이 된 분할 거죠. 때문에 네, 그렇게 그래서 나온 이제 거죠. SK 스퀘어가 오늘은 새롭게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상장이 됐다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셔도 좀 될 것 분할 같습니다. 상장이니까. 그리고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. 일단 네. 두산중공업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시작간 좀 수세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ROE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가 지금 수소, 원전 그리고 풍력 그리고 대환에 돈을 쓰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네. 그 주 두산, 그러니까 지주사 두산도 지금 이제 40% 지분이 있기 때문에 6천억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유상증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거나 오히려 이제 신주 인수권이 나오면 신주 인수권도 인수를 하셔가지고 좀 싼 가격에 지금 유상증자 규모도 제 생각보단 크지 않거든요. 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이름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.7% 정도가 이론적으로 좀 이제 희석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시초가에 좀 녹아내서 뭐 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유상증자를 받고 가시는 게 알겠습니다. 어떨까 이렇게 좀 계장이 제안드리도록 임박했으니까 뭐 네네. 화창원 본부장은 계장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. 네. 네. 자, 계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화창원 본부장의 좀 대안 기업으로 오늘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는지 기업 들읍시다. 네, 저는 미투온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. 미투온. 네. 장 초반에 조금 눌렸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 비중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 밴드를 좀 잡았는데 네. 다시 올라와 버렸네요. 네,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기회는 뭐 빨리 이제 여쭤봤어야 되는데. 아닙니다. 기회는 계속 줄 거라고 급하시면은 생각하는데 다 잘라 먹고 나 기업이 급해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. 아닙니다.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금요일장에서 되게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이 종목이 또 양봉으로 또 마감이 좀 됐었거든요. 좀 네. 강하게 시세 분출도 됐었고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NFT 이제 게임 사업을 진출한 회사고 또 이제 소셜 카지노 쪽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또 소셜 카지노 쪽이 소셜 카지노. 네, 뭐 이제 고포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VR 카지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카지노 쪽도 만약에 좀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이쪽에서 이런 뭐 이 토큰 쪽으로도 많이 발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P2E 쪽으로는 좀 굉장히 적합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뭐 업력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이제 결제액이라든지 이런 이용자 수가 작년 말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임류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을 하면은 좀 푹 빠져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고포류 관련된 게임들이 연말 연초에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미투젠의 이제 지분 가치가 약 1,500억 원 정도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미투젠이 이제 또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좀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총이 좋아지게 되겠죠.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또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미투젠 같은 경우 포켓 배틀스라든지 이런 신작 모멘텀이 있다.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다가 뭐 지금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자체는 좀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NFT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또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시총은 조금 싸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접근도가 좀 뛰어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미투온. 일단은 최근에 또 각광이나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소셜 카지노
어차피 그 카지노도 뭐 하나의 산업이니까, 그죠? 근데 오프라인 카지노가 또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이 되면은 그런 소셜 카지노도 주목을 또 받고 계속 그 메타버스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, 그죠? 가상현실. 그리고 뭐 돈 사실 뭐 이런 게임 같은 게 어디 가서 하기보다는 네. 그냥 편안하게 네. 집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잖아요. 중국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죠. 아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뭐 관점에서 봤을 마카오나 때도 뭐 이쪽에 가면 아바타 세워가지고 병정들 그런 얘기 모르세요? 거기는 어. 이제 셋만 모여도 마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들 하시죠. 네, 네. 좋아하죠. 예. 참 뭐 음성적으로 계속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다만 이제 하여튼 뭐 미트온 네. 오늘 얘기 잘 들어봤고, 정민 차장 이제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대응. 네, 일단 뭐 이런 새로운 변이 나올 때마다 귀신같이 다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정의 빌미로서 이제 뭐 나왔다고 좀 빠르고 강한 조정이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좀 하고, 역시나 이제 저는 똑같습니다. 주도주의 이 매수 대응이 좀 대응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봤었는데 어쩔 수 네. 없이 이제 올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를 좀 노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,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조정기에 그동안 좀 담고 싶었던 주도주,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 뭐 하이브 방탄소년단도 이제 LA 공연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거든요. 네, 보라색 물결로. 네.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런 좀 변이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엔터주 같이 이제 그런 보통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흠집이 좀 난다면 그 시점을 노려보는 그런 마인드로 어쨌든 주도주 주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아까 이제 제가 뭐 파크 시스템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, 역시 이제 주도주라고 한다면 뭐 펄어비스, 위메이드, 또 아프리카 TV, 뭐 하이브, SM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이런 쪽에 하여튼 가까이 가고자 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신다면 뭐 어느 순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이런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기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기장 분위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여쭤보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 본장을 열어봐야 돼요. 그들도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, 어쨌거나 그 거대한 시장들이 판단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네, 요 정도. 너무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, 네, 내일 또 내일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. 네. 네. 희망을 네, 그렇죠. 전해주시고, 희망을 전해주시고. 자, 계좌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